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한 시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제주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치는데 오늘따라 기분이 묘하게 설레더라고요. 오늘은 며느리네 펜션에 가려고 벌써 며칠 전부터 준비해 둔 것들이 있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어요. 싱크대 옆에 가지런히 놓아둔 유리병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담근 귤청이에요. 우리 농장에서 딴 노지 감귤을 꿀이랑 설탕이랑 버무려서 한 달 동안 숙성시킨 거예요.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 달콤하고 상큼한 향이 코끝을 간지리더라고요. 그 옆에는 말린 한라봉도 있었어요. 햇볕 좋은 날 마당에 채반 깔아놓고 일주일 동안 말린 거예요. 쫄깃쫄깃하니 씹는 맛이 아주 좋아요. 손자 민준이가 좋아했거든요. 저번에 왔을 때 한 봉지 줬더니 눈을 반짝거리면서 맛있다고 했었죠.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뭘 입고 가야 하나? 평소에 농장에서 일할 때 입는 작업복밖에 없는데. 그래도 펜션에 가는 건데 좀 깔끔하게 입어야 하지 않겠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둔 옷을 꺼냈어요. 작년에 서귀포 5일장에서 큰맘 먹고 산 꽃무늬 블라우스예요. 보라색 바탕에 하얀 꽃이 수놓아진 게 화사하고 예뻐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바지도 검정색 슬랙스로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빗질을 꼼꼼히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손은 거칠지만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차려입은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펜션 손님들 앞에 나가도 창피하지 않겠다 싶었죠. 보온 가방에 귤청병 3개랑 말린 한라봉 2봉지를 넣었어요. 들어보니 꽤 묵직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식 입에 들어갈 거 생각하니 하나도 안 무거웠어요. 농장에서 펜션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예요.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15분 정도 걸어야 하는데 보온 가방이 어깨에 파고들어서 좀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버스에 올라타니 기사 아저씨가 힐끔 쳐다보더라고요. 할머니, 짐이 많으시네. 어디 가세요? 우리 아들네 펜션에 가요. 며느리한테 귤청 좀 가져다 주려고요. 아, 그 해변 쪽 펜션이요? 거기 요즘 장사 잘 된다던데. 할머니 복 많으시네. 기사 양반의 그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펜션 운영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SNS인지 뭔지 하는 거에서 손님이 많이 온대요. 저야 그런 거 잘 모르지만 며느리가 능력이 있나 보다 싶었죠. 버스가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가 참 예뻤어요. 파란 하늘에 에메랄드빛 바다. 5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도 볼 때마다 감탄이 나와요. 이 좋은 데서 우리 아들 부부가 펜션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20분쯤 지나 펜션 앞에 내렸어요. 하얀색 건물에 야자수가 심어진 정원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농장 옆 땅을 내줘서 지은 펜션이에요. 건축비도 제가 냈죠. 아들이 서울에서 회사 다니면서 주말 부부로 힘들어하길래 이참에 제주 내려와서 살라고요. 정문을 들어서는데 마당에 외제차 2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손님들 차인가 봐요. 잔디도 파릇파릇하고 꽃도 예쁘게 심어져 있어서 눈이 즐거웠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혹시 바쁜가 싶어서 다시 한번 눌렀어요. 그제야 인터폰에서 삐소리가 나더니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다, 서연아. 문 좀 열어라. 어머님이요? 며느리 목소리가 확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반가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톤이었죠. 어머님, 지금 오신 거예요? 연락도 없이? 깜짝 선물 주려고 왔다. 귤청이랑 말린 한라봉 가져왔어. 민준이 좋아하는 거. 문 좀 열어라, 무겁다. 인터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삑 소리가 나면서 현관문이 열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현관 앞을 떡하니 막아서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요.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데 눈빛이 아주 차갑더라고요. 위아래로 제 옷차림을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지금 그 옷이 뭐예요? 옷? 내가 제일 좋은 옷 입고 왔는데. 왜 그러냐? 아이고, 어머님. 지금 거실에 VIP 손님 계세요. 서울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인데 우리 펜션 홍보해 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 옷 입고 들어오시면 제가 얼마나 창피해요? 내 옷이 왜 깨끗하게 빨아 입고 왔는데. 어머님, 그 꽃무늬 블라우스 있잖아요. 진짜 촌스러워서 못 봐주겠어요. 요즘 누가 그런 거 입어요? 그리고 손에 든 그건 뭐예요? 며느리가 제 손에 들린 보온 가방을 가리켰어요. 귤청이랑 말린 한라봉. 우리 농장에서 딴 거로 내가 직접 만든 거다. 민준이 좋아하잖아. 아이고, 싫어요. 지금 거실에 손님 계신다니까요. 귤청에서 냄새 나면 어떡해요? 우리 펜션이 향긋한 감성 숙소로 유명한데 농장 냄새 나면 다 망가져요. 냄새라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한 달 동안 정성껏 담근 건데. 어머님 정성은 알겠는데요. 지금은 안 돼요. 손님들 가시면 그때 오세요. 그리고 그 옷도 좀 바꿔 입고 오시고요. 아니, 그냥 오지 마세요. 오시려면 미리 전화하시고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한 거죠? 며느리 보고 싶어서, 손자 보고 싶어서 새벽부터 준비해서 온 건데. 이게 무슨 대접인가요? 서연아, 그래도 나 시어머니다. 우리 농장 땅에다 지은 펜션인데 내가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거냐? 어머님 땅이면 뭐해요? 운영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손님들 앞에서 어머님이 그 옷 입고 감귤 냄새 풍기면서 들어오시면 우리 펜션 이미지가 뭐가 돼요? SNS에 악플 달리면 어쩌려고요? SNS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이냐? 내가 이 땅에서 50년을 살았다. 감귤 농사 지으면서 너희 먹여 살린 사람이야. 그런 나한테 냄새 난다고 쫓아내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며느리가 인상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어머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손님들 듣잖아요. 어머님이 교양 없이 소리 지르면 우리 펜션 평판에 금이 가요. 제발 좀 조용히 하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귤청은 나중에 택배로 보내시든가요? 택배? 시어머니가 직접 가져온 걸 택배로 보내라고? 네, 그게 서로 편해요.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는 예고 없이 오지 마세요. 저 바빠요. 펜션 운영하느라 정신없는데 어머님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며느리는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이 저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섰어요. 그리고 어머님, 정원 지나가실 때 손님들이랑 마주치지 마세요. 농장에서 온 사람 같으면 이상하게 볼 테니까. 뒷문으로 가세요. 뒷문이라니? 내가 도둑이냐? 왜 뒷문으로 가야 해? 어머님,
왜 자꾸 따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진짜 피곤해.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고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도어록 잠기는 소리가 차갑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에 들린 보온 가방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정원을 지나 뒷문으로 나가라는 며느리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인데, 내가 지어준 펜션인데 뒷문으로 빠지라니. 이게 사람 대접인가요? 걔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거잖아요. 뒷문을 찾아 정원을 돌아가는데 거실 창문으로 안이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세련된 옷을 입은 젊은 여자들과 웃으면서 뭔가를 먹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이 놓여 있고 접시에는 예쁘게 담긴 음식들이 있었죠.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창문 밖까지 들리더라고요. 아까 저한테 보여줬던 차가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환하게 웃으면서 손님들한테 아양을 떨고 있었어요. 저희 펜션이 제주에서 제일 감성 있다고 소문났거든요. 오션뷰도 예쁘지만 저희가 큐레이션하는 로컬 경험이 특별해요. 며느리의 그 말이 들렸어요. 로컬 경험? 농장에서 50년 산 시어머니는 쫓아내면서 무슨 로컬 경험을 팔아먹는다는 거죠? 저는 뒷문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손에 들린 귤청이 무겁게 느껴져서 내려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이걸 어디다 버리겠어요? 한 달 동안 정성껏 담근 건데.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어요. 아까 올 때는 그렇게 예뻐 보이던 바다가 지금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휴대폰을 꺼내 아들한테 전화를 할까 하다가 관뒀어요. 전화해봤자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가 왜 예고 없이 가요? 서연이 바쁜 거 알잖아요. 이러겠죠. 평소에도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었으니까요. 버스가 왔어요. 올라타서 맨 뒷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여기서 울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마당에 들어서는데 우리 집 강아지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끙끙거리며 제 다리에 매달리는 복실이를 보니까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그래, 복실아. 너는 내가 냄새 나도 좋으냐? 촌스러워도 좋으냐? 복실이를 안고 대청마루에 앉았어요. 보온 가방을 열어 귤청 병을 꺼냈죠.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봤어요. 달콤하고 상큼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이게 왜 냄새가 나?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혼잣말이 나오더라고요. 며느리가 냄새 난다고 한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밥을 지어 먹을 기운도 없었어요. 그냥 귤청을 숟가락으로 퍼서 물에 타 마셨어요. 달달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데 왜 이렇게 쓰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며느리 보러 간 게 잘못인가? 귤청 가져간 게 잘못인가? 꽃무늬 옷 입은 게 잘못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없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손자한테 좋은 거 먹이려고 찾아간 것뿐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분노가 밀려왔어요.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감정들 위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지? 저 펜션이 누구 땅에 지어진 건데? 내 땅이잖아. 내 돈으로 지은 거잖아. 명의도 다 내 거잖아. 그런데 정작 주인인 내가 뒷문으로 쫓겨나다니.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펜션에서 쫓겨난 이후로 저는 농장 일에만 몰두했어요. 감귤 따고 상자에 담고 출하 준비하고 몸이 바쁘면 마음이 덜 아프더라고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점심때쯤 되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좀 쉬어야겠다 싶었죠. 마침 친구 영자가 전화를 해왔어요. 복순아, 나다. 오늘 서귀포 가는데 같이 안 갈래? 올레시장에서 점심 먹고 카페에서 차 한잔 하자. 그래, 가자. 나도 좀 바람 쐬야겠다. 영자차를 타고 서귀포 시내로 갔어요. 올레시장에서 고등어 구이 정식을 먹고 근처에 새로 생겼다는 카페로 향했죠.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더라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높고 가느다란 귀에 거슬리는 그 목소리. 아이고,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며느리 서연이었어요. 친구로 보이는 여자 2명이랑 테이블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영자도 눈치를 채고 저를 따라 숨었죠. 왜? 시어머니가 뭐 어쨌는데? 친구가 물었어요. 며칠 전에 펜션에 갑자기 찾아온 거야. 연락도 없이. 그것도 VIP 손님 있는 날에. 근데 옷이 진짜 가관이야. 무슨 오일장에서 산 것 같은 촌스러운 꽃무늬 옷 입고 왔어. 손에는 귤청인가 뭔가 들고. 농장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떻게 손님들 앞에 내놔? 어머, 진짜? 너 어떻게 했어? 당연히 돌려보냈지. 뒷문으로 나가라고 했어. 손님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며느리와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는 것 같았어요. 야,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좀 그런 거 아니야?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뭐 어때서? 그 할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농장이랑 펜션 부지. 그건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뭘.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편하지. 야, 너무 그러지 마. 살아계신데. 살아계시니까 문제야. 맨날 농장 냄새 풍기면서 펜션에 와서 이미지 구기고 손님들한테 우리 시어머니가 직접 키운 감귤이에요. 이런 말하면 분위기 다 깨져. 우리 펜션은 고급스러운 감성을 파는 건데 촌스러운 할매의 이미지랑 안 맞는다고. 그래도 농장이 너희 수입원 아니야? 농장은 재민 오빠가 따로 관리하는 척하면서 실은 시어머니가 다 해. 우리는 그냥 과일 받아다 팔기만 하면 돼. 할매가 일할 때까지 부려먹고 못 일하게 되면 그때 농장 팔아버리든지 하면 되지. 며느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죠. 부려먹는다.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편하다. 농장 팔아버린다. 이게 내 며느리가 하는 말인가요? 내가 5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군 농장을, 내 아들 먹여 살리려고 허리 꺾어가며 키운 농장을 팔아버린다고요? 근데 서연아,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진짜 다 너희 거야? 당연하지. 농장이랑 펜션 부지 합치면 수십억은 될 거야. 재민 오빠가 외아들이니까 다 우리한테 오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참는 거야. 할매가 눈치 없이 찾아오는 것도 참고, 농장 냄새 나는 것도 참고, 대신 나중에 다 받아먹으면 되니까. 며느리가 손에 든 커피잔을 흔들며 웃었어요. 그 손에는 반짝거리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그 시계, 제가 작년에 며느리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서귀포 면세점에서 300만 원 주고 산 건데. 야, 너 그 시계 새로 샀어? 예쁘다. 응, 시어머니가 사줬어.
그래도 이런 거 하나씩 뜯어내는 재미는 있지. 할매 돈이 곧 우리 돈이니까. 명품 가방도 하나 더 사달라고 해야겠다. 친구들이 또 깔깔 웃었어요. 저는 기둥 뒤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쥐어도 분노가 가시지 않았어요. 영자가 제 팔을 잡았어요. 복순아, 괜찮아? 얼굴이 새파래. 영자야, 들었지? 저게 내 며느리가 하는 말이야. 내가 빨리 죽어야 편하다고. 내 농장 팔아먹겠다고. 들었어. 저런 몹쓸 년이 다 있나? 복순아, 여기서 나가자. 여기서 더 있다가는 내가 쓰러질 것 같아. 영자가 저를 부축해서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바깥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도 화가 가시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영자야, 나 어떡하지? 전현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겉으로는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죽기만 기다렸구나. 복순아, 진정해. 일단 숨 좀 쉬어. 저는 근처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꾹 눌렀어요. 영자야, 내가 바보같이 살았어. 아들 잘 되라고 농장 땅 내주고 펜션 지어주고 며느리 기죽을까봐 맨날 좋은 것만 해주고 근데 돌아오는 게 뭐야? 냄새난다고 쫓겨나고 빨리 죽으라는 소리 듣고 복순아, 그래도 재민이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인데. 아들? 그놈도 마찬가지야. 맨날 서연이 편만 들어. 엄마가 이해해야지. 서연이가 예민해서 그래만 입에 달고 살아. 내 편은 한 번도 안 들어줬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인데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영자야, 저 펜션 있잖아. 농장 땅이랑 펜션 부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글쎄, 요즘 제주 땅값이 장난 아니니까. 수십억은 될 거야. 왜? 수십억? 저는 그 숫자를 입안에서 굴려봤어요. 수십억? 내가 50년 동안 일해서 일군 재산이 수십억. 그 돈을 저 뻔뻔한 며느리가 내 죽음을 기다리며 군침 흘리고 있었구나. 영자야, 부동산 어디 하는 데 있어? 부동산? 갑자기 왜? 시세 좀 알아보려고. 내 땅이 얼마짜리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영자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아는 데 있어. 서귀포에서 큰손들 거래하는 부동산이야. 거기 강 사장이라고 있는데 믿을만해. 데려다줘. 지금? 응, 지금.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잖아. 영자차를 타고 서귀포 시내의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제주드림 부동산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일어나서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시세 좀 알아보러 왔어요. 네, 어디 물건이세요? 저는 농장 주소와 펜션 부지 주소를 불러줬어요. 강 사장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아, 이 땅이요? 여기 해안가 바로 뒤쪽이잖아요. 요즘 이쪽 땅값이 금값이에요. 잠깐만요. 등기부등본 확인해 볼게요. 강 사장이 화면을 보더니 저를 다시 쳐다봤어요. 소유주가 한복순 씨로 되어 있네요. 본인이세요? 네, 제 땅이에요. 아이고, 사모님. 몰라 뵀습니다. 여기 엄청난 알짜 땅이시네요. 농장 부지가 3,000평에 펜션 부지가 500평. 여기 지금 시세로 치면 35억은 좋게 받으실 수 있어요. 35억이요? 네. 요즘 제주 땅이 미쳤거든요. 특히 해안가 근처는 더해요. 사모님, 혹시 매매 생각 있으세요? 저한테 현금 들고 기다리는 매수자 몇 분 있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35억.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했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할매가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편하지. 농장 팔아버리든지 하면 되지. 그래, 팔아버리자. 내가 먼저. 내가 죽기를 기다리며 군침 흘리던 그년들 코앞에서 내가 먼저 팔아버리는 거야. 강 사장님 팔래요. 네, 진짜요? 네. 농장이랑 펜션 부지 전부 다요. 제일 빨리 돈 입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주세요. 강 사장이 눈이 번쩍 빛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근데 펜션의 아드님 부부가 운영 중이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가라고 할 거예요.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죠. 아, 네. 그렇죠. 명의자 마음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연락 돌려볼게요. 저는 부동산을 나와서 영자차에 올라탔어요. 영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복순아, 진짜 팔 거야? 50년 동안 일군 농장인데. 응, 팔 거야. 전현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내가 죽기를 기다리며 침 흘리던 년들한테 왜 내 재산을 줘? 차라리 팔아서 내가 쓰고 남으면 기부하겠어. 잘 생각했다. 나라도 그랬을 거야. 영자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 없어. 이제부터 전쟁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바빠지겠구나. 법무사도 알아보고 서류도 준비하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죠. 50년 동안 자식한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한테 매달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순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너 자신을 위해 살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강 사장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사모님, 좋은 소식이에요. 어젯밤에 연락 돌렸더니 매수자가 바로 나타났어요. 서울에서 리조트 사업하시는 분인데 제주에 프리미엄 리조트 지으려고 땅 찾고 계셨대요. 사모님 땅이 딱 맞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금액은요? 35억 토 하나 안 깎고 하시겠대요. 가계약금 5억 원 당장 입금하시겠답니다. 5억이요? 숫자가 너무 커서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말했죠. 좋아요. 계좌번호 불러줄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좌번호를 불러줬어요. 전화를 끊고 5분도 안 돼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딩.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입금 5억 원 김현호. 0이 몇 개인지 세어봤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억.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 한 번에 통장에 찍힌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바로 영자한테 전화했어요. 영자야, 나야. 가계약금 들어왔어. 5억. 뭐? 벌써? 세상에 제주 땅이 이렇게 빨리 팔리다니. 나도 놀랐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법무사 아는 데 있어? 퇴거 통보서 보내야 하거든. 내가 아는 데 있어. 같이 가자. 영자랑 함께 서귀포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갔어요. 젊은 법무사가 저희를 맞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퇴거 통보서랑 매매 통보서 보내려고요. 내 땅에 아들 부부가 펜션 운영하고 있는데 땅 팔았으니까 나가라고 통보해야 해요. 법무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내용 증명 작성해 드릴게요.
근데 사모님, 아드님 부부가 거주하고 계시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어요. 퇴거 기간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드리는 게 관례거든요. 한 달로 해주세요. 잔금 지급일이 한 달 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에 특약사항 넣으실 거 있으세요? 네. 기한 내에 퇴거 안 하면 위약금 청구하겠다고 써주세요. 그리고 펜션 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제가 사준 거니까 그것도 다 놔두고 나가라고요. 법무사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귀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5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하는 건데 뭐가 잘못이에요? 사모님, 완성됐어요. 확인해 보세요. 법무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천천히 읽어봤죠. 수신인 한재민, 윤서연, 발신인 한복순, 귀하가 거주 및 운영 중인 서귀포시 해당 부동산은 2025년 10월 15일자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잔금 지급일인 2025년 11월 15일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을 시 매매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청구될 것임을 통보합니다. 또한 펜션 내 시설물 가전제품, 가구 등은 소유주인 발신인의 재산이므로 반출을 금합니다. 문장이 서늘하고 단호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걸로 해주세요.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영자가 차 문을 열며 물었어요. 복순아, 괜찮아? 후회 안 해? 안 해. 하나도 안 해.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해. 집으로 돌아와서 달력을 봤어요. 한 달 뒤면 저 아이들이 쫓겨나는 날이에요. 빨간 매직을 꺼내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크게 쳤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폭풍이 불어올 걸 알면서도요. 이틀 뒤 저녁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재민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안 받았어요. 벨소리가 끊어지자마자 다시 울리고 또 울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면서 그 전화기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하던 놈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꼴이 우습기도 했어요. 전화가 안 되니까 문자가 쏟아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용 증명이라니요? 땅을 팔았다고요? 펜션을 어떡하라고요?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서연이 지금 기절할 것 같대요. 엄마, 치매 온 거예요? 치매. 또 치매 타령이네요. 저는 문자를 읽고 피식 웃으며 밥상을 차렸어요. 고등어구이에 된장찌개, 감귤 하나 깎아서 후식으로 먹었죠. 밥맛이 꿀맛이더라고요. 다음날 새벽에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깼어요. 마당에 차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밤새 달려온 게 분명했어요.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 문 좀 열어요. 아들이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어머님, 나와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며느리가 창문 쪽으로 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꼼짝도 안 했어요. 대꾸할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1시간 넘게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다가 지쳤는지 조용해지더라고요. 오빠, 어떡해? 어머님 진짜 안 열어주실 것 같아. 진정해.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일단 기다려보자. 둘이서 마당 평상에 앉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안방에서 TV를 켰어요. 볼륨을 크게 높였죠. 아침 드라마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낸다고?
요즘 세상에 그런 년이 어디 있어. 드라마 속 대사가 우연히도 제 상황이랑 비슷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밖에서 며느리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안에 계시잖아요. 문 좀 열어요. 저희 보고 어떡하라고요. 저는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커피를 탔어요. 향긋한 커피 향을 맡으며 TV를 보는데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한참 뒤에 아들이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목소리에 힘이 다 빠져 있었죠. 엄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서연이가 무릎 꿇고 빌겠대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문 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갈 데가 없으면 서울 올라가서 살든지. 아, 참. 서연이 서울집 없다면서? 그럼 처가로 가든가. 내 땅에서 눈치밥 먹기 싫으면 어서 꺼져. 엄마. 그리고 나 지금 경찰 부를까 생각 중이니까 주거침입으로 잡혀가기 싫으면 당장 나가라. 제 서늘한 목소리에 밖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더니 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르릉하고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빈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시작이다. 아들 부부가 쫓겨간 뒤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전화가 수도 없이 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 전화가 울렸어요. 휴대폰을 안 받으니까 집으로 건 거죠.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번쯤은 대화를 해야겠다 싶어서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왜 휴대폰 안 받아요? 사람 피 말려 죽일 작정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뭐가 급해서 이 난리냐? 급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내용 증명 왔다니까요. 한 달 안에 나가라면서요. 엄마 진짜 땅 팔았어요. 팔았다. 가계약금 5억 이미 받았고 잔금 치르면 끝이야. 5억이요? 아들이 숨을 헐떡였어요. 엄마 미쳤어요. 그 땅이 얼마짜리인데 우리 펜션은 어떡하고. 펜션은 내 땅에 내 돈으로 지은 거다. 내가 팔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냐? 아니 그래도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상해? 서연이가 나한테 냄새난다고 쫓아낼 때는 상의하고 쫓아냈냐? 내 옷이 촌스럽다고 뒷문으로 나가라고 할 때는 상의했냐? 저는 차갑게 받아쳤어요.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민아, 내 마누라가 카페에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냐?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편하다 그랬어. 농장 팔아버리면 된다 그랬어. 내가 직접 들었다. 영자랑 같이. 그건 서연이가 말실수한 거고. 말실수? 친구들이랑 깔깔대면서 한 말이 말실수야? 내 죽음을 기다리면서 내 재산. 군침 흘리는 게 말실수야?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뭐라고 변명하려다가 막혔나 봐요. 재민아, 내 마누라가 내 돈으로 산 시계차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나한테 농장 냄새 난다고 문전박대했어. 그런 년한테 내 재산 물려줄 생각 추워도 없다. 한 달 안에 짐 싸서 나가라. 깔 데 없으면 그건 너희 사정이니까 알아서 해. 엄마, 저희 전세금도 없어요. 펜션 수익으로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면 어떡해요? 펜션 수익? 그 수익 다 어디 갔냐? 서연이 명품 사느라 다 썼잖아. 카드빚은 또 얼마야? 그것도 펜션 수익으로 갚았겠지? 남는 돈이 없을 만하네. 아들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때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놔줘요. 전화기를 빼앗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예요. 왜?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어떻게 며느리랑 아들을 쫓아내요? 저희가 5년 동안 펜션 키운 건 어떡하고요? 펜션 키운 건 너희고 땅이랑 건물은 내 거다.
명예 누구냐? 나다. 내 맘대로 하는 거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제가 그때 문 안 열어드린 거, 그거 사과하면 되잖아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무릎? 꿇어봐. 무릎 꿇으면 땅 파는 거 취소하게. 네. 그럼 꿇을게요. 못해. 이미 계약금 5억 받았어. 취소하려면 위약금 10억 물어줘야 해. 너희 10억 있어? 없지? 그러니까 꿈 깨라.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는지 잠시 조용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이러시려고요? 저희 진짜 갈 데 없어요. 서울로 올라가려고 해도 전셋집 구할 돈이 없다고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야. 5년 동안 펜션 운영하면서 번 돈 어디 갔냐? 다 명품 사고 놀러 다니느라 썼지?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 모았으면 됐을 텐데. 자업자득이야.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내가 했지. 시어머니한테 냄새난다고, 촌스럽다고, 빨리 죽어라 했던 년이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불쌍한 척이야? 끊는다. 저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전화선을 아예 뽑아버릴까 하다가 그냥 뒀어요. 걔들이 얼마나 발버둥 치나 보려고요. 그 뒤로 며칠 동안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어요. 엄마 제발요. 어머님 진짜 잘못했어요. 저희 보고 어떡하라고요. 엄마 손자 민준이 생각해서라도요. 손자 타령까지 나오더라고요. 민준이를 방패막이로 써먹을 줄은 몰랐어요. 더 역겨웠죠. 민준이는 나중에 커서 할머니가 왜 이랬는지 알게 될 거다. 그때까지 잘 키워라. 그 문자만 보내고 아들 번호도 차단해버렸어요. 일주일 뒤 뜻밖의 사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친정 엄마요. 여보세요, 사부인. 저 서연이 엄마예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부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애들한테 들었는데 땅을 파셨다고요? 우리 서연이랑 사위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사돈의 목소리가 점잖은 척하면서 속에 가시가 박혀 있더라고요. 땅은 제 땅이고 제가 파는 겁니다. 사돈한테 허락받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사돈지간인데 상의도 없이. 상의요? 사돈 따님이 저한테 한 짓은 들으셨어요? 시어머니한테 냄새난다고 문전 박대하고 친구들한테 빨리 죽으라고 수다 떨고 그런 따님 교육 잘못 시킨 거 반성하시고 딸내 부부 거둘 준비나 하세요. 사부인,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심한 건 사돈 따님이 먼저 했죠. 끊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보니 감귤나무에 주황색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올해도 풍작이네요. 근데 이 농장도 곧 남의 손에 넘어가겠지요. 5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는데, 감귤나무 하나하나 제 손으로 심었는데, 막상 팔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 땅을 며느리 같은 인간한테 물려주느니 차라리 파는 게 나아요. 저는 마당에 나가 감귤나무를 한 바퀴 둘러봤어요. 나무 껍질을 손으로 쓰다듬었죠. 미안하다. 너희들. 내가 떠나야 할 것 같아. 새 주인이 오면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혼잣말이 나오더라고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가도 괜찮아. 할머니 인생이 더 중요하지. 퇴거 기한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아들 부부가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영자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볼만하다고 하더라고요. 복순아, 내 며느리 요즘 SNS에 난리야. 시어머니가 노망났다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더라. 뭐? 노망이라고? 응.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멀쩡한 땅을 팔아버렸다. 우울증 걸릴 것 같다.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동정표 받으려고 하더라.
기가 막히더라고요. 끝까지 피해자인 척 하는 거예요. 영자야, 그거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진짜 노망난 게 아니라는 거 사람들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걱정 마. 내가 이미 손 썼어. 뭘 했는데? 우리 해녀의 단톡방에 진실을 다 풀었어. 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한 짓 다 썼지. 냄새난다고 쫓아낸 것, 카페에서 빨리 죽으라고 한 것, 명품 사느라 펜션 수익 다 탕진한 것. 다 퍼뜨렸어. 어머, 영자야. 고맙다. 고마우긴. 해녀의 사람들이 다 분노했어. 거기서 또 퍼지고 퍼져서 제주 관광업계까지 소문났대. 내 며느리 펜션 예약 취소가 줄줄이 들어오고 있다더라. 정말? 응. 리뷰에도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대. 시어머니 내쫓은 펜션, 불효녀 운영 펜션 이런 거. 저는 속이 다 후련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에요. 며칠 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차단을 풀었더니 바로 오더라고요. 엄마 서연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친구들한테도 다 손절당하고 펜션 예약도 다 취소됐어요. SNS에서 욕을 너무 먹어서 계정도 비공개로 돌렸어요. 엄마가 소문낸 거예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소문을 내냐? 진실이 밝혀진 거지. 그리고 펜션 예약 취소됐으면 다행이네. 어차피 너희 나가면 펜션도 없어지니까. 엄마 진짜 너무해요. 서연이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우울증?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시어머니한테 죽으라고 했던 년이 무슨 우울증이야. 당장 먹고 살 걱정해. 일주일 뒤면 나가야 하니까 짐이나 싸라. 그 뒤로 아들한테서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소식을 들으니 아들 부부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느라 정신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서울에서도 외곽 쪽 반지하밖에 못 구한다네요. 반포에서 반지하로, 펜션에서 쪽방으로. 인생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요. 제가 한 건 제 재산을 제가 처분한 것뿐이에요. 걔들이 잘났으면 걔들 힘으로 집을 구했겠죠. D-데이 3일 전, 저는 마지막으로 펜션에 가봤어요. 제 차가 아니라 택시를 타고요. 펜션 앞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손님들 차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텅 비어 있었고 정원에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더라고요. 현관문이 열려 있길래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며느리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손에는 소주잔이 들려 있었고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집 상태 보러 왔다. 내일 매수자가 최종 점검하러 온다더라.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여기저기 상자가 쌓여 있고 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짐은 싸고 있구나. 잘하고 있네. 어머님,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며느리가 제 바지단을 잡고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서연아, 너 카페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편하다 그랬지.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알아? 그건 제가 잠시 미쳐서. 미쳤으면 됐어? 사람 마음에 박힌 못은 안 빠진다.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이미 끝났어.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거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주의 푸른 바다가 석양에 물들어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답네요. 50년 동안 봤던 바다인데도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디데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백화점에서 새로 산 베이지색 정장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다듬었고 화장도 곱게 했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더 이상 촌스러운 시골 할매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우아한 여자가 서 있었죠. 새로 뽑은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에요. 며칠 전에 차 대리점에서 일시불로 뽑았죠. 운전은 아직 서툴지만 연습 많이 했어요. 차를 몰고 펜션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야죠. 펜션 앞에 도착하니 낡은 용달 트럭 한 대가 와 있었어요. 짐이 하나둘 실리고 있었죠. 마당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둘 다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수염도 안 깎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며느리는 화장도 안 한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손에는 걸레를 들고 청소하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아들이 다가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왔다. 저는 펜션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상자들만 쌓여 있었죠. 가전제품은 다 놔뒀지? 네. 냉장고, 세탁기, TV 다 그대로요. 잘했네. 그거 옵션으로 매수자한테 넘기기로 했으니까. 며느리가 청소하다가 말고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에 원망이 가득했지만 입은 다물고 있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저는 펜션 구석구석을 둘러봤어요. 5년 전에 제 돈으로 지었던 이 건물. 이제는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이가 엄마한테 한 짓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았어요. 제 잘못이에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재민아. 네, 엄마.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마누라가 엄마한테 그러는데 가만히 있었잖아. 엄마보다 마누라 편만 들었잖아. 그게 자식이 할 짓이냐? 죄송해요. 미안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야.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회사는? 권고사직 당했어요. 일 못하겠더라고요. 집안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무직이야? 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재민아, 내가 선택한 인생이다. 내 탓하지 마라. 너 스스로 감당해야 해. 이제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봐라. 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해두마. 유언장 썼다. 내 전 재산은 기부하기로 했다. 장학재단이랑 노인복지단체에. 너한테는 장례비 500만 원만 남겼다. 그것도 감사히 여겨라. 아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건 너무하다고. 내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내 재산, 군침 흘리던 며느리한테 한 푼도 안 주는 게 너무해? 차라리 모르는 남한테 주는 게 낫지. 저는 돌아서서 펜션을 나왔어요. 마당에서 며느리가 상자를 나르다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며느리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저는 차에 올라타기 전에 뒤를 돌아봤어요. 5년 전에 제 돈으로 지어서 아들 부부한테 맡겼던 펜션. 이제는 남의 것이에요. 안녕. 작게 인사하고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펜션을 빠져나왔죠. 룸미러로 뒤를 보니 아들이 멍하니 서 있고 며느리가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저는 앞만 보고 달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제주 동쪽 오름마을에 있는 작은 독채에서 살고 있어요. 땅 팔고 받은 35억 중에서 일부로 이 집을 샀죠. 나머지는 신탁에 넣어서 매달 생활비로 받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나가 채소를 돌봐요. 감귤 농사는 안 해도 작은 텃밭 가꾸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오이, 토마토, 상추, 고추, 손바닥만 한 밭이지만 거기서 자라는 것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오후에는 친구들이랑 드라이브를 가요. 영자랑 해녀의 친구들이랑 제주 구석구석을 다녀요. 맛집도 가고 카페도 가고 바다도 보고 50년 동안 농장에만 갇혀 살다가 이제야 제주를 제대로 구경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봐요. 아무도 눈치 볼 것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아들 부부 소식은 가끔 영자를 통해 들어요. 서울 외곽 반지하로 이사 갔다더라고요. 아들은 일용직 노동 뛰고 있고 며느리는 편의점 알바를 한다네요. 명품 다 팔아서 생활비 보태고 있대요. 손자 민준이는 친정 할머니가 데리고 있다고 해요. 반지하에서 키울 수 없으니까요. 안타깝긴 해요. 손자가요. 하지만 그의 아빠 엄마가 잘못한 거지 제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길래 나가봤더니 아들이 서 있더라고요. 몰라보게 초라해져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얼굴이 까맣게 타 있었죠. 손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요. 엄마, 왜 왔냐?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저는 대문에 기대서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들어와라. 밥이라도 먹고 가. 아들이 들어와서 마당을 둘러봤어요. 여기 좋네요. 엄마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응, 잘 살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저는 밥상을 차렸어요. 뚝배기에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하나 부치고 김치 꺼냈죠. 아들이 밥을 먹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왜 우냐? 엄마 밥이 그리웠어요. 서연이는 밥을 못 하잖아요. 맨날 편의점 도시락이랑 라면만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랐구나. 네. 서연이는 어떻게 지내냐? 이혼했어요. 뭐? 한 달 전에 도장 찍었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서로 미워서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냐? 네. 고시원에서 혼자 살아요. 민준이는? 서연이 친정에 있어요. 서연이가 데리고 갔어요. 아들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엄마, 저 다 잃었어요. 집도, 아내도, 아들도, 직장도 다 잃었어요. 그래, 다 잃었구나.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근데 재민아, 그게 다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마누라 편만 들고 엄마 무시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자업자득이야. 알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저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저렇게 망가진 꼴을 보니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하지만 다시 품에 안아줄 생각은 없었어요. 재민아, 네 엄마. 엄마는 너 안 도와줄 거야. 돈도 안 줄 거고 집도 안 줄 거야.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해. 알아요. 근데 한 가지만 해줄게. 밥은 가끔 해줄게. 배고프면 와라. 밥은 먹여줄게.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엄마. 고맙긴. 그것도 내가 베푸는 거니까 감사히 여겨라. 그리고 절대 착각하지 마라. 밥 해주는 거랑 용서하는 거랑은 다른 거야. 나는 너 용서 안 했어. 네. 아들이 밥을 다 먹고 일어섰어요. 엄마, 저 이만 가볼게요. 오늘 일당 일이 있어서. 그래, 가라.
열심히 살아라. 아들이 대문을 나서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왜? 사랑해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이 떠났어요. 저는 대문에 기대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초라하고 작아진 그 뒷모습을.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재민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미워도 내 아들이야. 근데 다시 품에 안아줄 수는 없어.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해. 저는 마당으로 돌아와 텃밭을 바라봤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예쁘네. 혼잣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죠. 내 인생은 이제 저 구름처럼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누구 비위 맞출 것 없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한복순, 참 잘했다. 제 자신한테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텃밭에 물을 주러 갔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